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사연 저희가 한번 들어볼 건데 세 번째 사연 10만이 무당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10만이 무당. 10만이라고 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약초 캐시는 분들이 10만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네. 아직도 10만이가 있나요? 있는 걸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산삼이 그렇게 좋다고 인삼과 산삼이. 아 그렇죠. 고려 인삼, 고려 산삼 최고죠. 10만이 하시면 보통 땅꾼을 같이 하시던데. 땅꾼이라고 하면은 뭐 뱀. 네. 뱀. 근데 이거는 무당 10만이 무당이에요? 투잡을 뛰시나요? 네. 무당을 하시면서 10만이를 하기 쉽지 않은데 진짜 좀 10만이 무당. 근데 생각해 보니까 시원님도 약간 10만이 같아요. 왜요? 저라는 산삼을 이렇게 탁 캐셨잖아요. 도라지일 수도 있죠. 도라지. 그쵸 맞죠.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참 진짜 플러팅 당한 것 같은데. 예. 좋습니다. 인삼이나 뭐 이런 거 땅에서 이렇게 캐시는 분들이 10만이라고 하는데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나도 본 적은 없어서. 방송에서만. 저는 이제 그 현장을 본 적은 없고 아는 그 제가 선생님께 놀러 갔는데 저랑 엇갈려서 나가신 분이 10만이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산삼을 많이 사셔가지고 한 뿌리 얻어먹은 적이 있어요. 방금 나간 분한테 샀다고. 부잣집이라고 해야 될까? 뭐 살 것 같은 집에 그렇게 방문해가지고 파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저희 주변 그러니까 저희 친척, 친인척, 지인 중에도 10만이가 없는데 그 정도로 지금 흔하지 않은 직업 중에 하나겠네요. 네. 근데 10만이 무당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건 좀 사연을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원래는 이 사연을 마왕님 아니면은 카노님 이렇게 두 분 중에 한 분을 결정하셔야 되는데 나율님께서 원래는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다이렉트로 우리 카노가 지가 지 스케줄을 모르고 저기 북토대장정을 지금 서포터하러 가서 본의 아니게 또 분량이 마왕이 형님 쪽으로 쏠렸는데 그래도 뭐 선택은 한번 당해보고 싶네요. 마왕님. 네, 감사합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부러워요. 왜냐면 이제 나는 솔로에서 이제 선택하고 이런 걸 봤으니까 좀 거기에서 선택당하는 기분. 아니 근데 나는 솔로가 그때 초반에 했을 때도 여파가 엄청나게 컸다고는 전 들었거든요. 네. 특히 7기가 좀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안 그래도 되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꿀 떨어지는 눈빛은 처음이에요. 이거 너무 재밌게 보셨나 팬심이 보다, 엄청. 그래요. 저희가 이제 그 좀 약간 사설로 넘어갔는데 10만이 무당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은 10만이 무당입니다. 오랜만에 동네 친구들끼리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중 한 친구 녀석 아버님이 얼마 전 쓰러지셨다가 퇴원을 막 하셨을 때였어요. 혈관이 좁아진 탓에 혼절하셨던 것이라 다행히 약물 치료와 스텐드 삽입 시술을 하셔서 괜찮아지셨대요. 플로피 디스켓을 알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나이가 됐다나요? 바로 저와 제 친구들 나이대입니다. 저희도 그런데 부모님들은 어떻겠어요? 어느덧 대화의 주제가 건강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던 중 한 친구가 사실 자기가 아는 무당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이 현재 무당 일은 하지 않고 산에서 10만이 일을 하면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인에게 좋은 약술이 많으니까 시간 맞춰서 다 같이 그 지인 집에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평소 술을 즐기지 않는 저도 약술이라고 하니까 좀 솔깃하더라고요. 얘기만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지 저는 그 흔한 더덕술조차 마셔보질 못했거든요. 어떤 술들은 요즘 구하기조차 힘들다면서요.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날도 선선하니까 등산도 할 겸 바로 놀러 가기로 했어요. 친구가 지인에게 그 자리에서 연락을 하니 흔쾌히 언제든 오라는 말에 저희도 미룰 것 없이 당장 가자 했죠. 그렇게 바로 다음 날 직장을 빠질 수 없었던 한 명 빼고 총 4명이서 그 지인이 산다는 산으로 떠났습니다. 10만이 무당이 산다던 집은 TV 프로그램에 나올 법한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좋은 곳이었냐고요? 아니요. 정반대였습니다. 비포장길을 얼마나 오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가는 내내 들썩들썩 엉덩이가 좌석에 붙어있을 새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산골에 위치한 집에 도착하자 생각보다 젊고 멀끔한 사내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인사를 하던 저희를 찬찬히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던 그는 이내 사람 좋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쩐지 회사 면접 보던 날이 떠올랐어요. 사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달까? 오늘아 수고가 많았으니 오늘은 일단 쉬고 내일 함께 산에 올라가자더군요. 그러면서 저희가 묵고 갈 방을 안내해 주는데 저희 방 옆 작은 방은 기도를 올리는 곳이니 되도록 정숙하게 있다 가달라며 부탁해 왔습니다. 무당일은 이제 안 한다 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기도는 계속 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구경해도 된다기에 슬쩍 들여다본 방은 방송에서 보아왔던
흔한 신당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어느덧 해가 저물고 무당 지인이 저희에게 산나물로 부친 전과 술을 내주었습니다. 약술이라는 말에 너무 홀깃했던 탓일까? 저는 제 주량보다 많이 마시고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잠들었어요. 엄청난 갈증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는 이미 친구 녀석들 모두 흩어져 뻗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방 안을 둘러봐도 물이 없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방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방 밖을 나오면 작은 거실이 있고 바로 보이는 맞은편에 미닫이 샤시로 된 문이 현관문을 대신하는 구조였어요. 저는 일단 술 기운을 빼고 싶어서 공기를 마시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밖을 나가자 평상에 앉아있던 신만이 무당이 물을 건네더라고요. 꼭 기다리고 있던 사람 마냥 자연스러워서 잠시 주춤했습니다. 모두 술을 많이 드셔서 목마르실 것 같아 물 좀 두고 나오려 했는데 잘 됐네요. 들고 가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늦게까지 왜 안 주무시고 혹시 저희 때문에 못 주무신 건 아닌가요? 제 질문에 그저 웃기만 하던 무당이 자신의 옆에 앉으라는 듯 평상을 툭 치더라고요. 저는 옆자리에 털썩 앉은 후 그에게 건네받은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뭘 넣고 끓인 건지 물이 달달하면서도 고소했던 기억이 나네요. 갈증이 한껏 가시자 정신이 한결 또렷해졌습니다. 모두 고등학교 동창인 건가요? 제가 그렇다고 답하자 무당이 자신의 손바닥에 뭔가를 막 그리듯이 적으며 생각을 하더라고요. 순간 뭐 보는 중인가 싶어서 자세히 봤지만 도통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푹 내쉬는 거예요. 괜히 긴장이 되더군요. 훈이 저 녀석 요즘 이상하지 않던가요? 훈이요? 아니요, 딱히. 훈이가 바로 이 신만이 무당을 소개한 그 친구 녀석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에게 훈이에 대해 묻더라고요. 아무래도 저 녀석한테 좀 안 좋은 게 묻은 것 같은데. 자신의 무릎을 쓱쓱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하는데 그 뜻은 좀 좋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네, 묻어요? 하고 물어보자 그저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 뒤에 제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 이제 무당이라고는 못하겠고 그냥 기도 올리고 조상 모시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도 뚜렷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죠. 아, 네. 사실 전 무당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어서요. 무당 만날 일이 뭐 많은가요? 모를 만도 하지요. 아무튼 저 삿된 것이 이젠 친구, 가족마저 건드리는 것 같아 걱정이네요. 친구 가족이요? 아버님 심장을 이렇게 꾹 누르는 손이 보였다고 하시네요. 말하면서 주먹을 꾹 쥐는 모습에 순간 닭살이 돋았습니다. 저희는 아버님이 갑자기 아프시다고만 했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는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저 잠든 사이에 친구들이 말한 건가 싶기도 했지만 보였다는 말이 어쩐지 진짜 같아 보였습니다. 친구 녀석이 걱정되어 제게 하는 말인 것인지 알 길은 없었으나 어쩐지 진지하게 걱정하는 말투였어요. 그렇게 늦은 새벽 저는 그와 한참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실 어려서부터 저희들한테 훈이가 귀신 본다고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알게 된 사이신가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래도 이런 잡기가 붙은 적은 없었는데. 나쁜 건가요? 좋진 않죠. 생각보다 너무 단호한 말에 당황하는데 손사래를 치며 웃더라고요. 뭐 별일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잘해왔는데 내일 산에 올라가는 김에 털고 오면 좋으련만. 그러더니 좋은 술을 담가줄 테니 꼭 나눠 마시라며 그는 먼저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희는 이른 아침부터 산에 올랐어요. 등산로를 오르는 것도 힘들던 제가 닦여있지 않은 길을 오르려니 여간 힘든 것이 아니더군요. 그런데 분명 이른 시간 산에 오르기 시작했는데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어둑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설마 비가 오진 않겠지 하며 부지런히 산을 타는데 갑자기 앞장서 가던 훈이가 크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이 젠장 이거 뭐야? 아이 비켜! 그러더니 발에 차이는 돌이며 나뭇잎 등을 전부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그런 훈이의 모습은 처음이라 우린 모두 당황해서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왜 그러냐며 신랑이 하는데 저희 셋을 모두 뿌리친 훈이가 갑자기 주변에서 잡히는 돌을 마구잡이로 잡아 허공에다 던지더라고요. 어찌나 힘차게 던지던지 돌멩이에 누구 하나 맞으면 골로 갔을 겁니다. 뭔 힘이 그리 센지 전 한 번은 튕겨져 나와 산길을 대굴대굴 구르기도 했어요. 제가 겨우 다시 올라와 아직도 신랑이 중인 친구들 곁으로 가려는데 도대체 왜 그런 산 깊은 곳에 있는 것일지 모를 까마귀 한 마리가 친구들 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훈이는 그 까마귀를 향해 여전히 돌을 던지고 있었어요. 결국 저희 장정 3명을 제친 훈이의 돌팔매질은 까마귀의 머리를 명중시키고서야 끝이 났습니다. 돌을 맞고 땅으로 떨어진 까마귀는 날개를 몇 번 푸드덕거리며 뱅글뱅글 땅바닥에서 원을 그리며 몸부림치다 숨이 멎고 말았어요. 그 잔인한 모습을 본 저희는 한동안 숨만 몰아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한 친구가 크게 화를 내며
훈이에게 달려들었죠. 야, 이 새끼야, 너 미쳤어? 갑자기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저게 재수없게 계속 따라다니잖아. 이젠 친구들이 뒤엉켜 싸우려는 걸 보고 있으려니 저도 슬슬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깊은 산에서 싸우다 괜히 누구 하나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애써 꾹 참고 저희가 잘 올라가고 있는지 확인하며 뒤따라오겠다던 신만이 무당이 있나 산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상했어요. 분명 저희 뒤를 바짝 뒤따르며 길을 안내하던 사람이었는데 훈이가 난리를 치는 동안 한 번도 보이질 않았거든요. 야야, 둘 다 그만하고 그 형님 어디 가셨어? 제 말에 그제야 두 사람이 싸우던 걸 멈췄습니다. 저희는 모두가 산행 초보라 인도해 줄 사람이 없으면 이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을 게 분명했어요. 순간 저희 네 사람은 모두 겁에 질렸습니다. 아이씨,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저 불길한 새끼가 자꾸 따라다니는 걸 어쩌라고. 너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싸울 생각이 드냐? 그만 안 해? 아무래도 우리가 싸우는지 모르고 그냥 갈 길 가신 것 같은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네 명 모두 감정이 상한 채로 말없이 서서 몇 분을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을까? 갑자기 어디선가 바스락 바스락 낙엽 밟히는 소리가 나더니 곧 그 신만이 무당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반가움에 다가가기도 전에 신만이 무당이 훈이를 가리키더니 혀를 찼어요. 너를 도우려던 내 사자를 죽였구나. 어리석은 놈. 내 산에서 당장 꺼지거라. 나가! 제가 알고 있던 목소리와는 다르게 걸걸한 여성의 목소리로 신만이 무당이 무섭게 호통치기 시작했어요. 정확히는 훈이를 향해서요. 그러더니 잠시 뒤 몸을 짧게 바르르던 신만이 무당이 저희를 조용히 쳐다보다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네 사람은 피리 부는 사나이에게 홀린 아이들처럼 말없이 그의 뒤를 따라 산을 내려왔죠. 전 산이 그렇게 고요하다고 느껴진 적이 처음이었어요.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만이 무당의 집에 돌아온 저희는 모두 짠 것처럼 마당에 털썩 앉거나 드러누웠습니다. 정말 기력이 다 소진돼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저희와는 다르게 오자마자 부지런히 움직이던 신만이 무당은 저희의 짐을 몽땅 꺼내와 마당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심히 입을 열었어요. 돌아들 가세요. 이러다 저도 이곳에서 쫓겨나게 생겼네요. 훈이가 그제야 심각성을 느꼈는지 뭐라고 입을 열려고 했지만 단호하게 손을 들어 제지한 신만이 무당은 오히려 훈이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토닥였습니다. 신이 노하면 아무도 못 막아. 그러니 빨리 가서 싹싹 빌어라 훈아. 그리고 거기 세 사람. 저희까지 부르는 그 단호한 목소리에 저희는 군대 선임대하듯 바짝 긴장한 목소리로 네! 하고 대답했어요. 세 사람도 같이 가세요. 그리고 가는 동안 혹 까마귀를 만나면 고개 숙이세요. 무슨 영문인지 하나도 알 수 없었지만 저희 모두는 그저 알겠다고 답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힘이 들고 지쳤지만 그 길로 바로 신만이 무당 집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저희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다시 만나 신만이 무당이 알려준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희 넷은 처음으로 굿이란 걸 해봤어요. 사실 저와 친구들은 굿을 지켜보는 정도였다면 훈이는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크게 기도를 올려야만 했습니다. 굿을 치러준 무당의 말로는 훈이가 전 여자친구에게 받은 선물이 문제라더군요. 일본에서 직구한 물건이라던데 훈이 말로는 그냥 일본도가 그려진 평범한 반팔 셔츠라고 합니다. 아무튼 저희의 이 이상한 일은 훈이의 옷을 태우면서 끝나나 싶었지만 사실 현재 진행형이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훈이는 그 이후로 자꾸 자잘하게 안 좋은 일이 터지곤 합니다. 사기도 몇 번 당하고 작은 사고도 계속 이어지고 얼마 전엔 계단을 굴러 다리도 부러졌죠. 까마귀만 보면 경기하듯 무서워하고요. 그 후 훈이가 사과를 하고 싶어 신만이 무당에게 연락을 했지만 이미 그분은 그 산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괜히 폐를 끼친 것 같아 너무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 신만이 무당이 아니었다면 우린 그 산에서 모두 죽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종종 하고 합니다. 연락은 끊겼지만 꼭 이 사연이 닿는다면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결말이 현재 진행형이다 보니까 해피엔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직 지켜봐야죠. 네네, 지켜봐야 되는 건데 무당은 친구에게 무엇을 본 걸까요? 뭐 삭 같은 녀석이라고 했는데 삿된 것.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녀석. 그러니까 나쁜 녀석인 거네요. 사실 악귀를 좀 다르게 표현한. 근데 나는 이거 까마귀를 죽인 것도 물론 잘못한 거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 무당이 접신을 해서 나의 사자를 니네가 죽였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약간 이 정도면은 신만이 무당이 아니라 약간 드루이드 아닌가요? 아니
제가 볼 땐 드루이드인데. 제가 얼마 전에 진행했던 콘텐츠 발레포르라는 악마를 소환하는 콘텐츠가 있었는데 네네. 그 발레포르라는 악마의 어떤 수하가 까마귀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까마귀가 그런 식으로 어떤 수하가 되는 경우가 꽤 있나 봐요. 그리고 까마귀를 돌 던져서 맞힐 정도면 이분도 진짜 제구력이 네. 야구 선수급인데 이건 되게 좀 놀라운 일들이 많네요. 드루이드와 야구 선수. 이게 T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서 네. 그런 거죠. 네. 그리고 까마귀를 보면은 또 고개를 숙이라고 그랬어요.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조의를 기어가. 표하는 거죠. 이거 되게 사연이 되게 좀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네, 아직 어려워요. 이게. 미스터리한 부분이 네. 많아요 지금. 저는 근데 이거 들으면서 무당분이 좋은 빌런? 무당이 아닌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이런 있겠다. 식으로 생각이 잠깐 들어요. 사연자분은 감사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죠. 사실은 뭔가 네. 지금 훈이가 어쨌든 안 좋은 일이 계속 있고 뭔가 해결해 준 건 아무것도. 그죠. 굿이라는 거를 했고. 따져보면 내쫓은 거니까 지인인데 따져보면 훈이가 그래도 뭐 무당 개인 사업자니까 뭐 그렇죠. 맞아 세금 계산서는 되죠? 네, 안 될 걸요. 안 돼요? 네. 이게 제보자님 혹여라도 더 나아지는 이야기가 있으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게 해석이 좀 힘들어요. 지금 내용 가지고는. 바라는 게 있다면 네네. 좀 좋은 쪽으로 풀려서 다음 사연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네네. 아니면 뭐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맞아. 주시면 당상귀 괜찮으니까 저희가 산 한번 타볼게요. 산증 그만 타자. 근데 드루이드라서 약간 좀 땡겨요. 네, 사실. 그래요. 저희가 이렇게 오늘 사연을 모두 읽어봤어요. 오늘 김나율 성우님과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저희 녹화 어떠셨나요? 네, 전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매주 너무 불러주시면. 네, 그 작가님 잘 얘기해 보세요. 네. 그래요. 아니 저도 너무 재밌었던 게 이게 공포를 좋아하시는 분하고 하시는 거하고는 느낌이 달라요. 기여도 자체가 살짝 다릅니다. 참여도와. 오늘 근데 공포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신나 있는 게 느껴요. 네, 이게 느껴져요. 에너지가 느껴져요. 다른 게스트분들 뭐 흉가 체험하더라도 흉가를 그냥 저는 흉가 관심도 없고 친구한테 끌려 나왔어요 이러면 저희도 힘 빠지거든요. 그치. 근데 이제 또 이런 라디오는 되게 좋아하는 게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나오시니까 저희도 힘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왕 형님은 좀 어떠셨습니까? 저는 또 이제 제가 한때 즐겨봤던 프로그램에 출연자분을 직접 빼가지고 뭔가 이게 그 느낌 좀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걸 보면은 이입해서 보잖아요. 내가 거기에 있다면 난 저 데이트할 때 어떻게 할 텐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내가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 같은 어떤 착각이 맞습니다. 좀 있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약간의 좀 서로가 서로 성덕한 거네요. 제가. 내적 친밀감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저도 성덕.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마지막으로 우리 나율님 저희 공포라디오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또는 혹 전달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굉장히 재밌게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실 텐데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새로운 시도를 또 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음도 또 높게 사주시길 바라고 좀 더 많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많이 널리 퍼뜨려주시고 저도 열심히 퍼뜨리도록. 네. 여러분들 여기 밑에 보시면 나갈 때 딱 이렇게 네. 컨텐츠는 어떤 거 있으시죠? 공포 라디오? 공포 라디오. 와, 공포 라디오. 공포 라디오랑 최근에 이제 혼자 그 심야 그다음에는 벤치마킹에서 심야 수다회라고 해가지고 성우분들하고 같이. 저희 동료 멋있다. 성우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사연 읽어주고 무서운 얘기도 수다 떨고 이런 거 했어요. 자, 윤시원의 공포 라디오 여러분들의 무서운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무서운 경험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미스테리한 이야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게스트 분들과 저와 이렇게 해가지고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